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은식입니다. 국내에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인천 거주 40대 부부를 포함한 6명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명 추가 확진이 됐죠. 공항에 마중 올라갔던 40대 남성 지인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들과는 별도로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가 23일 귀국한 50대 여성 2명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동안 격리 조치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고비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오미크론이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소멸하는 단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오미크론의 증상이 가볍고 그리고 이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대선 전국 얘기하겠습니다. 이 대선 전국에 여기저기 삼각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국가를 흔들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습니다. 여론에 따라 아니면 말고식으로 철회를 하는 겁니다. 신문사설도 일제히 그런 이재명을 표만 되면 뒤집힐지 모르는 이재명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보유세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기본소득도 아마 같은 길을 걸어야 될 판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캠프는 인재영입 1호로 여성 장교 출신에다 우주 전문가라는 조동윤을 영입한다고 발표했다가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야당은 어떤가요? 이 윤석열 캠프는 당대표라는 이준석이 지금 파란을 몰고 왔습니다. 김종인이 김병준, 장재훈을 핑계로 목리를 부리는데 스스로 김종인 퀴즈가 됐던 이준석이 자기 설 자리가 위태로워 보이는지 그렇다면 여기까지다 하면서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는 쇼를 벌였던 겁니다. 언론은 자중질환에 빠졌다면서 지지층조차 등을 돌리게 됐다고 힐난했는데 문제는 야당이 지금 스스로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걸 짐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실린 야당 의원 표현대로라면 장사미사보다 못한 야당 지도부입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정을 다루는데 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당은 5년 내내 세금을 올리다가 대선을 앞두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여당의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 김기현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예산 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을 3조나 늘려서 607조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예산을 순정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정부안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확장 재정을 계속하겠다는 문재인 방침에 따라 초슈퍼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내년엔 무려 1068조 3천억으로 늘어나는데 이 거대한 초슈퍼 예산을 더 늘리겠다고 야당도 함께 맞장구를 치고 나선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지출 경쟁을 해야 할 텐데 그럴 생각은 여야 모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국회가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을 10명으로 하나 100명으로 하나 매 한 가지일 터인데 굳이 왜 300명으로 해서 국민 혈세를 쓰는 겁니까? 아무리 대선 전국이지만 예산 심의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첫 번째 업무입니다. 그걸 사실상 정부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덤터기를 씌우고 있으니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아마 이번 국회에도 쪽지 예산은 난무했을 겁니다. 정말 장사미사가 아니라 시정 잡배 수준의 파라고들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명예훼손 당했다고 저에게 따진다면 기꺼이 그들이 왜 파라고인지를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을 하나씩 보죠. 이틀 전입니다. 이 민주당 선대위는 송영길 대표와 동격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30대 군사전략가를 영입했다며 조동연 서경대 군사과 교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발표한 영입인재 1호입니다. 우주 전문가라는 웃기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다 최백은 교수란 분은 그녀와 국민의힘에 간 이수정의 사진을 나란히 함께 올리며 비교까지 해서 구설수를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조동연을 선거를 이끌 명망가 혹은 전문가로서 영입한 게 아니라 청년과 여성표를 의식해 상징적 인물로 영입한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그녀 영입을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삼고 초려를 했다. 저와 함께 이번 대선을 진두지휘하실 것이다. 그분이 선거 전문가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그녀에 대한 사생활 의혹이 유튜브에서 불거졌습니다. 그 육사 동기와 선후배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기자들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강용석이 먼저 그걸 터뜨렸습니다. 이러자 캠프 총괄 특보라는 안민석이 방송에서 그 의혹을 가짜뉴스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동현은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제기당한 친자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 또 육사 출신입니다. 가짜뉴스라는 안민석의 발언이 가짜뉴스였던 것입니다. 이 안민석이 라디오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다. 문제를 제기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런데 조동현이 난 아들의 DNA가 전 남편과 달랐다는 겁니다. 전 남편은 과거 자신의 SNS에 직접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도 선후배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조동현은 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도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불편함을 느꼈다는 외교적 언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상처만 남았다면서 변명처럼 내려놓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녀의 항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었다. 도대체 민주당은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는 선거를 지휘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그게 조동현의 말처럼 정치 신인에게 주어지는 도전의 기회라면 또 모르겠는데 막중한 선대위원장을 우주 전문가라면서 이런 도덕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낯선 분을 아친다면 그건 대중을 농락하는 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당 대변인 허은하는 다시 그녀가 눈물을 보인 것에 대해 워킹맘 망신을 하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과할 거면 깔끔하게 사과만 하면 되지 눈물 전략을 들고 나오냐. 조동현은 결국 어제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영입 인사 및 본부장단 임명 발표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이재명은 이 엄청난 악재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모든 정치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니 국민들이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조동현 해프닝으로 이재명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 내상을 입었다. 그렇습니다. 내상을 입은 겁니다. 대선 전국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이재명은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을 찍겠습니다. 승리가 눈에 보이는지 이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이준석이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글을 올린 뒤에 11월 30일 돌연 잠적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그는 부산 장제원 사무소에 나타나 사진을 찍어 언론사에 제공했는데 그 뒤에 순천에 나타났고 또 제주도에 갔습니다. 이쯤 되면 김종인보다 한술 더 뜨는 목리입니다. 휴대전화도 끊어온 상태입니다. 대의보다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 자신의 권력에 더 집착하는 김종인이 퀴즈답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은 김종인의 목리로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허송했습니다. 그런 판에 급기야 당대표가 후보와 충돌하다가 잠적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준석은 정치를 어디서 누구로부터 배운 겁니까? 정치가 결국은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며 소명의식을 가진 그런 위대한 정신이야말로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는 게임이라는 걸 그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는 윤석열 측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실제 그랬을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당의 무게중심은 급격하게 후보에게 쏠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후보 측은 이준석의 반대에도 이수정을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윤석열에게 강짜를 부리고 있는 것은 김종인이 목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김종인을 원하는 대로 정권을 가진 원톱으로 모시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 그가 쓸 자리를 잃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자명은 권력 다툼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적어도 제 눈엔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 어설픈 정치평론이나 하던 영선의 이준석을 당대표로 밀면서 야당의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을 기대했던 대중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중은 이준석이 일으키는 여러 잡음들, 당내 분류 포함해도 눈을 감아 왔습니다. 그는 당대표로서는 절대 해서 안 되는 일들, 예컨대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 내부 총질을 하는 걸 즐겼습니다. 당내 싸움을 외부에 확대 재생산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이 나라 정치를 좌우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 전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준석을 열심히 밀어준 조선일보 사실 제목만 제가 옮기겠습니다. 당대표가 당무 거부, 후보는 리더십 의문. 야당은 뭐 하는 건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런 제목을 붙였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맹 3일 만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는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 앞에 나타나 당무 거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무 거부로 볼 수 없다. 그는 후보 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제 기억엔 딱 한 건 이외에 보고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무 공백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비꼰 거죠. 그 한 말엔 패싱 당한 데 대한 섭섭함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선대위와 최고위 회의가 취소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당 선대위 원톱은 김병준이고 오히려 그분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홍보에 국한된 제 역할을 하겠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앙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우리 후보는 심지어 김종인을 모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굳건하게 마음을 다지셨으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김병준을 선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 운영에 대해서는 제 영역 외에는 다른 큰 관심사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홍보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뭘 요구하기 위해서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도 이 자신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도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 사람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윤석열이 제주도로 의원을 보내면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종인에게도 원치 않는 시점에 원치 않은 인사를 보내서 예우를 갖추는 모양을 보이되 실질적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돼서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윤석열에게 비수를 던졌습니다. 이 마지막 비수가 이렇습니다. 적어도 입법부의 일원이고 우리 당 국회의원이고 우리 당에 대한 진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은 사람에 충성하는 행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이 빗댄 말인데 이쯤 되면 그는 이미 윤석열이 적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은 1일엔 무리해서 연락하지 않겠다며 넘어갔습니다.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 리프레시하기 위해 부산에 간 것 같다. 그래도 6일 선대위 발족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초조할 것입니다. 이러니 당내에선 윤 후보와 이 대표의 치킨 게임에다 선대위를 둘러싼 이전 투구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이준석이 이처럼 3일째 잠정하는 쇼를 부리는 와중에 2일 윤석열은 당 원로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당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장본인들이죠. 신경식, 김무성, 안상수, 황우여, 권혜옥 이런 상임 고문들이 참석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신경식이 김종인과 이준석 둘 때문에 우리 당이 여러 가지로 상처를 입고 있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에서 법을 휘두르던 성격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잃어버리는 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불쾌하고 불편하더라도 꾹 참고 당장 오늘 밤이라도 이 대표가 묵고 있다는 곳에 찾아가라. 그러자 권혜욱이 뭘 찾아가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신경식의 말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하여튼
바다가 모든 겨울물을 끌어안듯이 윤 후보께서는 싫든 좋든 전부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하다. 그는 윤석열이 지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인기란 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조언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날 오찬에 있었던 여의도 63 스퀘어 식당에는 김종인도 다른 자리에서 지인과 식사를 했고 그 바람에 두 사람은 조를 한 셈이 됐습니다. 자, 저도 한 말씀 드리죠. 지금은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에게만 절체절명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으로 회복하느냐 아니면 국가사회주의 같은 썩은 이념의 나라로 타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선대위 권력 혹은 더 나아가 대선 이후에 공천권 같은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이 난리를 치는 겁니까? 당내 의견을 조정하고 먼저 풀어야 할 당대표가 목리를 부리고 후보 주변은 친윤이니 비윤이니 하며 아니 그걸 더 넘어서서 벌써부터 문고리 3인방이니 하는 말이 나도니 나라 걱정하는 분들은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당을 지리멸렬로 몰아넣는 이들이 행운에 따라서 권력을 창출한다 해도 과연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이 잘 나가다가 적전분열을 일으키면서 지지율을 다 까먹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동아일보에 데스티빌된 채널A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재명 35.5%, 윤석열 34.6%. 리서치앤 리서치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한 조사입니다. 결국 여러 갈등이 지속되면서 윤석열의 리더십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역시 비호감도가 아주 높은 후보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51.4%로 호감도 39.8%보다 높았는데 윤석열 역시 비호감도가 51.3%로서 호감도 36.8%보다 아주 높았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재명은 40대에서 57.3%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51.1%를 얻었습니다. 윤석열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55.1%를 얻었고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49.2%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은 윤석열이 38.4%로 이재명의 30.2%를 앞섰고 이재명은 인천 경기에서 38.8%를 얻어 34.4%를 얻은 윤석열을 이겼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의견은 38.5% 그리고 정권 재창출 의견은 31.5%입니다. 자, 또 하나의 여론조사입니다. JTBC가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11월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한 조사 결과입니다. 후보 당선 전망 조사인데 윤석열은 전주보다 4%포인트가 내린 36%, 그리고 이재명은 1%포인트만 내린 37%였습니다. 여기서도 지지율이 역전된 것입니다. 게다가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내린 32%로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한 여론조사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윤석열 35.6%, 이재명 29.3%, 정권 교체 의견은 49.7%, 정권 재창출 의견은 34.8%입니다. TV조선은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면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비율은 76.2% 수준에 머물렀고 정권 교체가 바람직하다면서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비율은 68.3%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은 도덕적 문제가 그리고 윤석열은 자질과 능력 때문에 각각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여론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어떻든 절체절명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버리는 일은 누구나 빠지는 함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